2014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펜치가 필요한 시점 김혜인. 짜장면과 짬뽕 앞에서 고민하는 나를 절단해 줘요. 불가마에 단련된 최초의 연장이 되느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레디메이드 툴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택 후의 방향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한 끼 굶을 일을 어느 시궁창에 빠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친척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를 꾹 눌러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줘요. 이쪽으로 가면 강의 상류 끝에 서 있는 물풀의 나무를 만나고 싶죠. 저쪽으로 가면 바다의 시작, 흰 치마를 펼쳐서라도 항해하는 게 로망인걸요. 밸런스 게임은 사양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파란 대문이 열려 있고 저쪽으로 가면 녹슨 대문이 부서져 있다거나, 이쪽으로 가면 왕이 되고 저쪽으로 가면 거지가 된다는 동화 같은 거 믿으라고요? 차라리 사지선다형으로 바꿔주세요. 검은 셔츠와 흰 셔츠 중 뭐가 필요하냐고요? 지금은 팬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팬츠가 필요한 시점, 김혜인 시인의 시입니다. 왠지 어떤 정체성 문제를 다룬 시 같기도 하고 또 결정장애를 다룬 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기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어떤 결정, 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서 그런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펜치가 필요한 시점, 김혜인. 펜치, 우리 왜 벤치라고 많이 하죠. 이게 영어로 한국에서 벤치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나요. 핀서스라고 하죠. 핀서. 이 원래는 핀처가 이렇게 벤치인데 핀처라는 말을 쓰는 걸 못 봤고 핀서스라고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개라도 있으니까 pincers, a pair of pincers라고 해요. 벤치 한 쌍. 네, 가위 하나 할 때처럼 이렇게 pincers.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좀 벤치 하면 뭔가 자르기도 하고 못을 뽑기도 하죠. 절단, 탁 자르는 거, 절단하기도 하고 또 뭔가 뽑아버리기도 하고 뭘 뽑듯이 라는 표현 많이 쓰죠. 못을 뽑기도 하고 또 어떤 쇠를 자르기도 하고 절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뭔가 결정장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시를 표현하는 것을 구상화, 구체화 이런 표현을 쓰죠. 구체화하는 면에서 참 잘된 시 같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앞에서 고민하는 나를 절단해 주세요 라고 하네요. 네, 아주 결정장애의 가장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 나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하는 게 참 힘들죠. 나는 짜장면 시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 시키면 배달됐을 때 후회하죠. 꼭 짬뽕을 더 먹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결정장애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절단해 주세요, 이 말은
절단이라는 게 끊을 절자에 끊을 단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결정해 주세요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정.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진로에 대한 우유부단함을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마에 단련된 최초의 연장이 되느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레디메이드 툴이 되느냐. 이게 이제 최초의 불가마에 단련된 최초의 연장이 되느냐. 그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레디메이드 툴이 되느냐. 툴은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제 벤치를 놓고 본다면 처음 만든 연장이 되느냐라는 거죠. 불가마에 연장을 만들 때는 아주 원시적인 거고 처음 이제 막 발전 단계 새로운 분야 새롭게 생겨나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레디메이드 툴, 그죠? 이미 기성 연장이라고 그래요. 레디메이드 툴, 기성 연장. 이거는 뭐 흔해 빠진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이미 있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느냐,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이라고 합니다. 좀 느낌이 오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같은데, 불가마에 단련된 최초 연장. 불가마에서 연장 만들 때는 이제 뭐 시작되는 새로운 분야지만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장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는 아주 대량 생산으로 이미 흔해 빠진 연장이 되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흔해 빠진 길을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 후의 방향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한 끼 굶을 일을 어느 시궁창에 빠질지 모를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선택 잘못하면 한 끼 굶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아예 그냥 또 파멸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도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손이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친척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친척이라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네. 지금의 선택은 네, 커다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The Road Not Taken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The Road Not Taken.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해석됐네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래서 this will make a big difference 이렇게 말했던가. 큰 차이를 났다 이런 말이죠. 그런 큰 차이가 make a big difference라고요. 큰 차이가 나다라고 할 때 make a big difference. 이렇게 말했는지 좀 정확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difference. 어떤 큰 차이가 나다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문장이 어떤 건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은 선택이 큰 차이가 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친척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친척이라면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큰 차이가 날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나를 꾹 눌러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둘 다 가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죠.
이쪽으로 가면 강의 상류 끝에 서 있는 물풀의 나무를 만나고 싶죠.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 보신 적 있나요? 이쪽으로 가면 강의 상류 끝에 서 있는 물풀의 나무를 만나고 싶죠. 강의 상류는 어떤 데예요? 그 근원이라고 하죠. 물의 근원. 그것도 물풀의 나무가 주로 그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주 친숙한 목소리가 소개합니다. 주로 이제 그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많이 피는데 물풀의 나무는 우리 그 고유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 한국, 뭐 중국 동북아에 주로 좀 서식하는데 곧 피겠네요. 한 4월이나 5월쯤에 피는데 목재로 많이 쓰죠. 가구나 이런 거 만들 때. 그 어떻게 생겼냐면 피침이라고 아세요? 피치명? 그게 아닌가? 그 왜 수술 대나무 잎사귀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딱히 설명하기가 힘든데 꽃을 설명하면 되겠네요. 꽃. 약간 이팝나무 꽃처럼 생겼어요. 하얀 꽃이 피는데 가는 쌀가루 쌀 길쭉길쭉한 쌀처럼 생겼다는데 좀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를 것 같네. 이팝나무 아시면은 비슷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팝나무 꽃하고 좀 닮았어요. 물풀의 나무를 만나고 싶죠. 물풀의 나무가 그 골짜기에서 핍니다. 저쪽으로 가면 바다의 시작, 넓은 세계고 이쪽으로 가면 좁은 세계죠. 지금까지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어떤 저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그런 세계라면 바다는 모험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흰 치마를 펼쳐서라도 항해하는 게 로망인걸요. 네. 보통 저 넓은 세계를 항해하고 싶죠. 뭐 저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고. 근데 흰 치마를 펼쳐서라도 이런 것은 돛이 없으면 흰 치마를 돛으로 삼아서라도 네, 항해하는 아주 모험을 하는 거죠.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게 로망인걸요. 밸런스 게임은 사양할게요 라고 합니다. 네, 밸런스 게임을 왜 사양할까요? 밸런스 게임은 양자택일 게임이죠. 뭐 어떻게 딱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밸런스 게임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밸런스 게임 A냐 B냐 이렇게 만약에 좀 아주 그 선택하기 좀 난처한 그런 양자택일 게임이죠. 그 양자택일적 선택,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임은 사양하겠다고 합니다. 싫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싫은 거겠죠. 이쪽으로 가면 파란 대문이 열려 있고 저쪽으로 가면 녹색 대문이 열려 있다거나 이런 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죠. 둘 중 어느 것을 택하겠냐 하고. 이쪽으로 가면 왕이 되고 저쪽으로 가면 거지가 된다는 동화 같은 거 믿으라고요.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은 답이 없죠. 그래서 싫다고 합니다. 네. 차라리 사지선다형으로 바꿔주세요. 이 말은 네,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흑백 논리로 그 어떤 그 양자택일의 선택은 싫으니까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네. 검은 셔츠와 흰 셔츠 중 뭐가 필요하냐고요? 라고 했네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색의 대비를 나타낸 것 같은데, 좀 어쩌면, 시인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검은 셔츠는 육체 노동을 표현한 것 같고, 흰 셔츠는 좀 그 정신 노동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은 셔츠와 흰 셔츠 중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만약에 어떤 화자가 육체 노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시인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듯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육체 노동이니 뭐 어떤 그 정신 노동이니 어떤 것이 그러니까 육체 노동할 옷이 필요한지 정신 노동할 옷이 필요한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팬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단호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화자는 어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흐르는 강물처럼 그대로 살까 아니면 풍랑과 너울이 있는 그런 어떤 풍랑과 너울의 어떤 사나운 바다의 삶을 살까 뭐 거친 바다의 세계죠. 그 넓은 세계의 삶을 살까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뭔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팬츠는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 용기 뭐 이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팬츠가 필요한 시점 김혜인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